네,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금강가야부터 배울 거예요. 금강가야는 외워야 할 게 철이 많이 생산된다는 거, 그리고 김수로가 시조라는 거, 그리고 김해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중개무역을 활발히 했다라는 거 정도거든요. 그리고 버풍왕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사실 이 버풍왕에 대해서는 이따가 버풍왕 할 때 다시 알려줄게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 철로에 금 간 거야. 금이 간 거예요. 금 간 거야. 철로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면은 철로가 끊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중간에서 중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철로에 금이 갔기 때문에 금 간 거야. 그래서 중개무역이 필요하다. 이 금은요. 이 금자랑 똑같죠? 김해. 그래서 금강가야. 그리고 법흥왕은요,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어요. 법은 뭔가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법흥왕, 금강가야를 복속했다. 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기출문제 풀어봐야겠죠?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바로 수로왕 보이죠? 로면은 철로에 금이 간 거야. 금 간 거야. 철로, 금 간 거야. 금강가야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철로 연결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밑줄은 나라인데 버풍왕이 이제 예로서 그들을 우대하여 뭐 항복을 했나봐요. 누구에게? 버풍왕에게 항복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버풍왕에 의해서 복속된 나라 바로 금강가야죠. 법이 뭔가를 금지하는 그런 거니까 금강가야이고, 답은 철로에 금강거야 할 때 글로 김수로 시조 찝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나라가 나오는데요. 김해시네요. 이번엔 지역으로 나왔어요. 금강가야가 김해. 이 김해잖아요. 금강가야를 뜻하고, 답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중개무역. 금 간 거야. 금이 갔으니까 뭔가 중개해 줄 게 필요한 거죠. 끊어졌으니까 철로에 금 간 거야. 그래서 중개무역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가야입니다. 금강가야가 처음에는 전기 연맹을 이끌었어요. 가야들의 소국의 연맹체였는데 그 대빵이 금강가였다면 이제는 대가야로 넘어옵니다. 대가야는 버풍왕이 아니라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것은 또 진흥왕 할 때 대가야가 나오거든요. 그때 알려줄게요. 자, 대가야는요, 지역이 먼저 고령이죠. 김해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 또 알아야 될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한 적이 있었잖아요. 신나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신나서 구원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가야의 연맹 맹주가 바뀝니다. 누구로? 대가야로. 원래는 금강가야가 짱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광개토 대왕이 왔다 간 이후로 대가야에게 그 맹주권이 넘어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 고령이신 거예요. 어떤 무언가의 대가가 된다는 것은 되게 고령화시대에 고령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인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무언가의 대가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외워주면 되고요. 또 이 대왕이 가야지, 왔다 가야지 대가야가 후기 연맹을 이끌 수 있어요. 광개토 대왕이 핵심이에요. 대가야에게 맹주권이 넘어가려면 걔가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왕이 가야만 후기 연맹으로 넘어간다라고 외워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서 계속 그런 거냐면 고령이잖아요. 고령화 시대, 고령들은 다 무언가의 대가다. 대가야에 대한 이야기고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대왕이 가야 후기가 된다. 그러니까 고령이 약간 인생의 후반기잖아요. 그렇게 외워줘도 좋겠어요. 고령이 인생의 후반기니까. 곧 죽는 그런 시기니까. 자, 그리고 백제는요, 여러분, 이 키워드가 지금 벌써 나오긴 했는데, 백제는 왕 이름 그 순서를 조금 기억해줘야 되는데, 고구려는 고고소강장이었잖아요. 백제는 근초고왕, 계로왕, 문주왕, 무령왕, 성왕, 의자왕 해서 고, 개, 문주, 무, 성이 이렇게 뽑아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백제잖아요. 백부터 시작할게요. 백, 고, 개. 스무고개가 아니라 백고개예요. 스무고개 게임 많이 해보셨죠? 이번엔 백고개입니다. 근데 백고개의 문제가, 문주는 문제랑 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100고개를 하는데 게임을 문제가 되게 무성의한 경우가 있죠. 20고개 할 때 문제가 되게 무성의한 거, 그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0고개의 문제, 문주왕, 무성의하다, 이렇게 순서를 외워주면 좀 좋겠습니다. 먼저 근초고왕은요, 100고개 할 때 그 고예요. 근초고왕은 아까 고구려에 할 때도 알았듯이 고구 원왕을 죽입니다. 원통왕이 죽었죠. 그리고 계로왕은 여러분 또 그 고구려 장수왕 할 때 했었잖아요. 얘는 되게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괴로왕. 진짜 말 그대로 괴롭게 개죽음을 당한 사람인데 누구에 의해서? 개장수. 바로 개를 때려잡는 장수예요. 장수왕에 의해서 개죽음을 당했고, 직전에 그래도 얘도 개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북이에요. 북이로 국서를 보내요. 어딘가로 국서를 보내면 계로왕이에요. 알겠죠? 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주왕은요.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했다는 사실을 조금 암기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주가 아까 전에 문제랑 좀 이름이 비슷해서 100곡의 문제였잖아요. 문제를 잘 풀게 되죠. 무엇을 하면? 웅진, 싱크빅을 잘 풀면, 이렇게 문주, 웅진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령왕은요, 22담로를 설치했다라는 거가 키워드고, 영동대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걸 어떻게 외우냐? 무려 22개나 된다. 20이라는 숫자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무려 22개나 된다. 그래서 무령왕. 그리고 영동대장군의 영자가 령자랑 발음이 비슷하죠? 령영.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영동대장군이 별명으로 나온다? 힌트로 나온다? 령, 무령왕을 뜻하는구나. 22단로 찾아야겠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성왕은요, 여러분,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이전에 고구려 장수왕을 평화롭게 장수했으니까 평양으로 천도했다면, 성왕은 사비로 천도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 성스러운 사이비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성스럽게 느껴져서 되게 진짜 믿어지잖아요. 신앙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의정왕은요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대야성이라는 성을 점령해요. 이건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의정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에요. 사실 마지막 왕이어서 좀 그 힘든 시기였겠죠. 백제가 멸망하는 것을 겪은 왕이니까 계백장군을 보내서, 믿음직한 장수 계백장군을 보내서 신라를 공격하거든요. 당시 신라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사실을 암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의자가 좀 어떤 물건이잖아요, 그냥. 그리고 대야도 물건이죠. 그러니까 뭐 이케아 같은 데 가서 의자랑 대야랑 샀더니 합해서 개 100만 원이 나왔다. 뭐 이게 한 20만 원이고 이게 80만 원이고 해서 개 100이 나왔다. 의자왕? 의자 하면 대야. 두 개 합하면은 100만 원. 개 100만 원. 개 100을 보냈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자,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실제로 진짜 그렇게만 외워도 이 문제가 풀리는지 봅시다. 무령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 그거 봐야 된대요. 100곡의 문제 무성의하다. 여기서 무령왕이 어딨어요? 무령왕이 여기 있네요. 아들 누굴까요? 성왕이겠네요. 성왕? 성스러운 사입이네. 그쵸? 성스러운 사입이들 성스럽잖아요. 사비로 천도했다. 국호를 남도를 고쳤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백제 멸망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고구려 멸망기도 중요하지만 백제 멸망기도 중요해요. 고구려는 여러분 멸망할 때쯤에 부흥운동 누가 펼쳤다고 했어요? 고검안 살려달라라고 애원했다라고 했었죠. 백제 멸망기도 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자왕이 그 시기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역시 계백을 보냈죠. 어디로 보냈냐? 그 전투가 황산벌 전투거든요. 근데 여기서 패배해요. 누구에 의해서 패배하냐? 그때는 당시에 신라에 계백보다 훌륭하신 그 장군이 있었나봐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은 김춘추와 더불어서 손잡고 삼국통일을 이룩한 통일공신 아니겠어요? 그쵸? 김유신.
김유신은 황산벌 전투에서 이기고 계백은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백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멸망했지만 역시 얘네도 부흥운동을 펼쳐요. 고구려의 고거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처럼 백제도 멸망했지만 부흥운동을 펼치면서 흑치상지가 라는 사람이 이 부흥운동의 선두에 섭니다. 하지만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이런 부흥운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한 거죠. 그래서 신라만 살아남아서 통일신라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 그 흑백을 생각하세요. 그 색깔을 생각하세요. 백제는 하얀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얀 나라의 계백 장군이 조금은 황 보이죠? 약간 색깔이 탁해집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 하얀 나라 백제가 굉장히 까매져요. 그래서 흑치상지, 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의 변화를 잘 보세요. 하였어요. 계백 장군까지만 해도 하였어요. 근데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약간 색깔이 탁해지더니 완전히 까맣게 됩니다. 흑치상지에서. 그러다가 결국 부흥운동을 펼쳐서 하얘지는가 싶더니 백강 전투 하얘지는가 싶더니 역시 패배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봤어요. 백에서 황으로 변하더니 망해가지고 흑화가 되었다. 흑치상지가. 그래서 백으로 다시 될 뻔했는데 결국에는 패배했다. 부흥운동이 성공하는 듯 했는데 백으로 다시 가는 듯 했는데 결국 패배했다 라고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흑치상지 흑화된 나라, 하였던 나라 백제죠. 백제가 이런 멸망기를 거쳤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까 전에 백제가 백에서 황색으로 조금 탁해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여러분 흑치상지, 완전히 흑화된다는 건 황색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자, 이제 밑줄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슬로 옳은 것인데,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무열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좀 힌트인데요. 나는 백제에 이르러 군대와 만나서 대왕은 백제왕을 말하는 거였죠. 백제의 군대와 만나서 이 왕의 도성을 격파하고자 한다. 뭔가 백제가 당하는 그런 느낌이죠. 신라에게 당하는 느낌. 바로 언제였어요? 대하성을 점령했을 때 기억나요? 의자왕, 그 백제가 어려웠을 때, 백제를 격파하고자 한다잖아요. 백제가 멸망할 거라잖아요. 무열왕이. 그 신라 통일을 이룬 무열왕이. 그러면은 의자왕 생각해야 돼요. 백제의 마지막 왕. 그러면은 의자 생각했으니까 대야도 생각해야 되고, 개 100만 원. 두 개 합해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대야성을 점령할 때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또 대야성이 나오네요. 의자왕인가? 그죠? 대야니까. 여러분 대야가 뭔지는 알죠? 요즘에 욕조만 있어가지고 대야 알죠? 그 물 받아놓는 곳. 의자왕의 재위기간 같은데요. 답은 뭐가 될까요? 개 100. 의자랑 대야랑 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 외웠었죠? 이렇게 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신라로 옵니다. 고구려는 고고수강장 기억해야 되고요. 백제는 백곡에, 스무곡이 아니고 백곡에 문제가 무성의하다라고 배웠으면 신라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내무랑,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4명의 인물을 기억해주면 좋은데요. 특히 법흥왕, 진흥왕은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지정왕도 물론 중요해요. 뇌물왕도 가끔 나와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 뇌물을 기증해서, 그러니까 뇌물왕의 뇌물을 기증한 거예요. 기증한 거예요. 뇌물 기증하면은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뇌물 받으면. 그쵸? 그래서 법에 졌다. 법에 진 사람이 있었다. 뇌물을 기증해서 뇌물을 주다가 법에 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네모랑은 됐고요. 지증왕을 볼게요. 지증왕은요, 왕, 우, 동을 생각하세요. 왕의 칭호를 썼고요. 마립간이 아니라. 그리고 우경을 시작합니다. 소를 이용한 농경이에요. 동시전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시장을 감독하잖아요.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외워지냐? 지존 왕우동이다. 우동이 되게 크잖아요. 왕우동이잖아요. 이게 지존이다. 지증도 지읒이잖아요. 지존이다. 좀 발음 비슷하죠? 지존하다? 지존이시다? 왕이다? 왕우동.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흥왕은요, 여러분 조금 외울 게 있는데, 율령을 반포해요. 이거는 사실 법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율령, 그쵸? 율령을 반포하고 상대등이라는 걸 설치하죠.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금강가야를 복속한다. 아까 맨 처음에 금강가야 복속이 법흥왕에 의해서라고 했었죠. 법이 뭔가를 금한다 라고 해서 금강가야를 복속했다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상대를 등쳐먹으면, 그러니까 상대 등이에요. 상대 등을 설치해서 상대 등쳐먹고 조금 찔려가지고 양심에 불교에 귀의한 거예요. 불교를 공인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 귀의해서 금이 갑니다. 상대에 등쳐먹고 그러면 상대방과 금이 가잖아요. 그쵸? 그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금간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고, 사실 법은 뭔가를 금지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금간거야를 복속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상대 등쳐먹다가 금간거야, 상대와 금 같다.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불교에 귀의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나라일까요? 법흥왕이 예로서 우대하여 또 나왔네요. 항복하였다. 법흥왕에게 항복한 나라 금강가야죠. 그래서 김수로, 철로의 금강거야. 아까 풀었던 문제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자,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인데요. 율령? 법인 것 같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상대등. 상대 등쳐먹고 불교에 귀의한 사람 누구예요? 법흥왕이죠. 그래서 이 상대 등쳐먹는 게 법흥인 거 어떻게 연결하냐? 법이 흥했다. 그러니까 법도 외면했다는 거야. 법도 외면했다. 상대 등쳐먹고 그러면은 법도 외면한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불교를 공인하였다. 불교에 귀의하였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2차전의 순교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불교라는 것만 보고도 여러분 답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흥왕인데요. 여러분, 진흥왕도 업적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좀 암기할 게 있어요. 먼저 순수비, 적성비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게 다 진흥왕의 업적을 뜻하는 그런 힌트가 됩니다. 문제에서. 순수, 적성 나오면 진흥왕이고, 대가야 정복한 거 아까 알았어요. 그리고 거칠부라는 사람이 나오면, 거칠부가 뭐 국사를 편찬했다 이런 말 나오면 진흥왕 시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랑도를 개편했다 라고 하면 진흥왕이에요. 이걸 어떻게 묶어서 키워드로 외우냐? 진흥, 진짜 흥미있는, 진짜 흥미있는 것을 해야 된다. 순수하게 적성에 맞는 진짜 흥미있는 것을 해야지만 대가가 될 수 있다. 대가가 될 수 있다. 음악의 대가가 되려면 진짜 흥미있고 순수하게 적성에 맞아야 돼요. 그쵸? 미술의 대가가 되려면, 미술계의 대가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쵸? 그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안 그러면 진짜 흥미있는 걸 못하면 되게 거칠게 화를 내게 되잖아요? 거칠어지잖아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엄마가 뭐 의사하라고 하면은 거칠게 화를 내죠. 그래서 거칠부, 화랑도. 거칠게 화내는 경우는 뭘까? 진짜 흥미있는 걸 못했을 때 진흥왕이구나.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화가 났다, 화랑도, 진흥왕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문제를 풀어보면요, 여러분. 이 고령을 중심으로 고령? 뭐예요? 고령은 인생의 대가. 그쵸? 대가야네요. 대가야. 고령만 봐도 대가야인 걸 아는데 답이 바로 나오죠. 진흥왕 때 복속되잖아요. 그쵸? 진흥왕, 진짜 흥미있는 것을 해야지 대가가 된다. 대가야를 복속했다. 이렇게 외워줬어요, 우리. 그리고 왕의 거칠부? 거칠게 화낸다. 언제 거칠게 화내죠? 진짜 흥미있는 걸 못했을 때. 진흥왕에 대한 것이고, 진흥왕에 대한 게 답이 몇 번이겠어요? 2번. 대가가 된다. 진짜 흥미가 있어야 대가가 된다. 다 연결이 되죠. 화랑도도 나올까요? 한번 봅시다. 이 왕이 누구일까요? 거칠부. 거칠게 화낸다. 진흥왕이죠, 계속.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거칠게 화낸다. 거칠부, 화랑도, 진흥왕 이렇게 계속 연결해 주세요. 자, 이제 통일신라로 옵니다. 지금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각 3국을 했잖아요. 이 3국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신라가 통일신라를 세우고 그게 반쪽짜리 통일이었기 때문에 위쪽에 누가 세워져요? 발해가 세워지면서 이제 삼국시대를 넘어서 남북국 시대가 전개되잖아요. 거기에 하는 겁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공신은 2명은 기억해주세요. 김유신과 김춘추예요. 무열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 통일신라 시작부터 말기까지, 신라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신라가 망할 때까지 각각 문무왕, 신문왕, 해공왕, 원성왕 이렇게 나옵니다. 문신해원하면 이렇게 암기해주세요. 문신해원하면 사실 그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해공왕, 원성왕, 이 해원 이쪽이 좀 말기라는 거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말기다. 자, 문무왕은요. 통일신라 삼국통일은 완성한 왕이거든요. 전투를 기억해줘야 돼요. 바로 기벌포 전투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삼국통일을 완성한 거거든요. 문무왕이 이렇게 어떻게 외우냐? 문무를 겸비했어요. 문무왕은 정말 완벽한 왕이죠. 문무를 겸비했으니까 삼국통일 할 정도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삼국통일을 했냐? 벌써 포기한 척 메소드 연기를 펼친 거예요. 당나라랑 전쟁을 하는데 약간 작전을 짠 거죠. 벌써 포기한 것처럼 메소드 연기로 우리 졌어 라고 도망가는 척 하다가 확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완성시킨 게 문무왕이다 라고 외워주세요. 자, 가 왕의 업적인데 여기를 보면요. 삼국통일에 대한 게 나와요. 고구려 왕도 항복하고요. 복신과 도침이 부흥을 꾀하고요. 뭔가 망했나 보네요, 나라가. 그리고 건모장? 건모장 하면은 고검안 할 때, 고검안 할 때, 이 검입니다. 건모장. 뭐였죠? 고검안 살려줘? 고구려가 망한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왕은 문무왕을 뜻합니다. 문무왕, 통일신라의 주역, 통일신라를 완성한 사람 문무왕이에요. 답은 뭐가 될까요? 매소성, 메소드 연기를 펼쳤다라고 했어요. 문무왕은.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신문왕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신문왕에 별 펼쳤던 거 기억나세요? 신문왕은 조금 이거 키워드가 지금 나왔는데 암기할 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암기했잖아요. 김음돌의 난이 있었고 상대 등을 약화시켰고 만파식적 하면은 무조건 신문왕이고 구주오소경 하면 신문왕이고 관료전 지급했다 노급 해지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신문왕이고 신문왕은요 정말 신문에 나올 정도로 업적이 많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어떻게 외우냐? 신문을 돌돌 말아서 관료전을 지급하는 거예요. 관료전이 그거잖아요. 월급 같은 거거든요. 공무원 월급. 당시 관료인 사람들에게 월급으로 준 땅이 관료전인데 약간 여러분 뇌물 같은 거를 줄 때 신문에 돌돌 말아서 주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신문왕은 신문에 돌돌 말아서 관료전을 뇌물처럼 준 거예요. 그게 신문에 실려서 사건이 일파만파 퍼진 거예요. 왕이 막 뇌물을 줬대. 관료전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주지 않고 막 뇌물을 줬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이 신문을 통해서 일파만파 번졌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지를 돌돌 말고 싶잖아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돌돌 말다. 신문 생각하세요. 돌돌 말고 상대등은 어떻게 했더라? 상대등 일단 놓고요. 만파, 일파만파 퍼지죠. 신문에 실리면은 사건이. 그리고 구조우소경, 그리고 관료전 지급, 노급해지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암기를 한번 이건 다시 한번 짜볼게요. 어쨌든 돌돌 말다, 또 만파, 일파만파 퍼지다 신문으로 인해서,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김음돌 나오면 무조건 신문왕입니다. 신문으로 돌돌 말다 할 때 김음돌.
자, 그러면은 답은 뭐가 될까요? 구주오소경. 신문왕이 구주오소경.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한번 짜볼까요? 구주오소경. 잘 안되네요. 어쨌든 외워주세요. 다시 짜서 올게요. 자, 밑줄은 왕. 역시 신문왕 같긴 하지만 만파식적 보이죠? 일파만파 퍼진다. 뭐가 일파만파 퍼지죠? 사건이? 신문을 통해서. 신문왕이네. 그러면은 답은 신문지에 돌돌 관료자를 말아서 지급했던 관료자를 지급하고 녹음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답을 골라주면 좋겠습니다.